예, 올해 마지막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정치권 뉴스들이 쏟아졌고 그 중심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행보를 시간대별로 역순으로 먼저 쫓아가 볼 건데요. 오늘 뉴스탑 10 사진 한 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첫 만남 오후 4시쯤이었습니까? 정확히 1시간 23분 전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견례, 물론 새 여당의 수장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통상적인 관례이긴 하지만 더 주목을 끌었던 건요. 두 사람의 강대강 대치, 특히 여기 본 한동훈 위원장이 올해 2번이나 여기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구속 사유를 강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손을 맞잡고 비교적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이제 보면 뒤에 이제 민주당의 백드롭에 김건희 특검 대통령 수용하라. 이 백드롭도 꽤 눈에 띕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당대표 이재명,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파란색과 빨간색 넥타이도 많이 비교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만큼 저 투샷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여기 배치가 좀 묘해서.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장관 이임식 때 하신 말씀이시라고 해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께 또 희망도 드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금 전 4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저 영상이었습니다. 가감없이 길게 들어본 이유, 이현정 의원님, 참 정치라는 게 저렇게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도 마주하면서 미소 짓고 덕담도 나누고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화면 보고 동시에 들었는데 일단 분위기는 어때 보이셨어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두 사람이 아마 영원히 만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만난 장면들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아마 서로 간에 준비된 드레스 코드 또 여러 가지 표정
그다음에 인사의 각도, 또 준비된 말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간에 어떤 드레스 코드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상징하는 이제 빨간색 넥타이, 또 이재명 대표는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것 같고, 뭐 상당히 좀 이 외모도 이렇게 뭐 염색 같은 것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도 좀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만큼 오늘의 어떤 관심들이 국민적 관심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떤 보이는 면에서 어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인사말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짧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떤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과 전세 사기 보장법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그만큼 이제 좀 진영의 어떤 입장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사람의 어떤 이 일회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주목이 집중된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면에서도 저희가 잠깐 만나봤겠지만 제가 어제 미리 보는 두 사람의 투샷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또 인사 목내 악수할 때 얼마나 숙일 거냐, 이 정도 숙일 거냐 그런 기싸움까지 아까 이현정 의원도 옷차림새, 드레스 코드까지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양당에서 했겠어요. 그래서 인사 15도 정도만 숙여야 된다는 어제 중앙일보의 얘기를 활용해서 그 투샷의 함의 숨은 뜻을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 사진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악수를 할 때 대략 뭐 각도로 치면 15도에서 20도 정도 숙이는 화면도 포착이 됐고 바로 저 정도. 이게 차기 미래 권력까지도 염두에 둔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뒷얘기들이 쏟아졌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불편했을 수도 있는 상견례였는데 노돌 교수님. 뭐 그럼에도 두 사람 메시지를 좀 만나볼까요? 뭐 이런 스케치 말고.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이재명 대표 다른 입장에 있지만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두 사람의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뭐 메시지 자체는 긍정 평가해야 되겠죠. 물론 준비된 메시지겠지만 저걸 장면을 보면서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바로 뭐 다 좀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를 바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외쳤던 그런 분 아닙니까? 한 분은 물론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그 말을 그렇게 한 사람 또 그 말을 들은 사람 거기다가 또 취임사에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얘기했고 개딸 전체주의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당사자끼리 이렇게 얘기했던 좀 만나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 참 대단한 역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들이라고. 저 같으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저거는.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겉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할 수 있다는 거 허허실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저 말에서 정말로 뭐 겉으로 보이는 말이고 준비한 말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부터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예, 서로 다르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다른 입장이 있지만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정말 이제부터는 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첫 공식 대면, 특히 또 오늘이 어제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포함한 그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바로 다음 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 눈이 감돈다는 표현도 썼었는데 두 사람의 공식 대면에 대해서 화면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이제 스케치 위주로 좀 만나봤다면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곧바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중에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대변인들의 브리핑을 좀 백브리핑을 이후에 들어보니까 특검에 티읕자도 안 나왔다. 특검 얘기는 두 사람 전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단 아마 공개 회담에서는 뭐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사실은 좀 뭔가 있었을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예. 지금 결과를 들어보니까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두 사람 만나는 그 민주당의 백보드가 예. 바로 이 특검법 관련된 백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사진 배경이 그렇게 저 김건희 특검 뭐 대통령 수용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을 해봤자 지금 일단 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미 공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거를 뭐 비공개 회담에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저 뒤에 있는 백보드가 결국 그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공개 이 장면에서 이 이태원 특별법과 그다음에 특별법과 그다음에 전세 사기 대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아마 오늘 모임에서 이 만남에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클 것이고 어떤 메시지에 집중될 거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민생과 그다음에 이태원 어떤 유가족을 어떤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오는 1월 9일 날 아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견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문제는 지금 일단 정부 여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만 문제는 이거를 정부가 전세 사기만 이 보장해 줄 경우에 나머지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차별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보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전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특검법 이야기 안 나온 거는 결론이 다 서로 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 얘기는 뭐 사실 이제 여야 대표 더 실무적인 공일 수도 있고 앞으로 첨예하게 맞붙을 테니까요. 보신 거대로 오전 9시 30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1시간 뒤에 명동성당에서 고 정의치 신부를 조문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쭉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시간 역순으로 이재명 대표 예방을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 내년 총선을 86 운동권 심판으로 치르고 싶어하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은 오늘까지도 정말 극과 극의 위치에서 입씨름을 이어가 왔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호적상으로는 64년생인데 실제로는 63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대 법대를 나왔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21대 국회의원인데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여기 한동훈 위원장 1973년생 서울대 법대, 대검찰 전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초엘리트 코스를 검찰 내에서 밟아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바로 직전까지. 정혁진 변호사님, 이 한동훈 위원장의 시각에서 물론 오늘 일단은 그리 보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상견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각에 분명히 드러나는 게 지금 과거 저희 영상으로도 좀 고스란히 드러나 있잖아요. 일단은 최근에도 당대표가 일주일에 3-4번 재판 나가는 초현실주의다.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 대표, 국회의원 이런 지위를 가지고도 있지만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지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며칠 일합니까? 닷새를 일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사흘은 국회 가서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법정 나가가지고요.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검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관도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것은 뭐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방한 게 아니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야당 대표를 예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게 그 이번 주 초에 그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은 초현실적인 정당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 게 민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반성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초현실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반성해야 된다. 뭐 우리가 뭐 국민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초현실적인 정당인가 보면은 당 대표가 중대범죄 피고인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출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야 간의 관계가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을 예방한 날인데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협치 마인드가 아예 없다. 야당 비난뿐이다. 사실 어제 오늘 저희 채널의 정치에서 여러 취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가 한동훈 위원장을 다소 미성숙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거든요. 글쎄요, 뭐 미성숙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특히 정당 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야당과의 협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첫 일성이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또 공격이었던 부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회가 꾸려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사죄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왜 집권 여당이 지금 또다시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바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먼저 지적하고 사과할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일성부터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친 공격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야당이 보기에는 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야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그래서 악수, 불편한 상견례, 뒤에 백드롭까지 하나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노도현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투톱입니다. 이재명 35, 한동훈 27, 오세훈, 원희룡, 이낙연,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물론 나중에 3년 넘게 남은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5대 27이 주는 함의와 오늘 만남, 그래서 좀 더 주목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정말 일주일에 사나흘씩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피고인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굳건한 이유, 지지가 우리가 정말 초현실적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거죠. 차기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대안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저런 이재명 대표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알 텐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은 다음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 진영에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내년 총선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당장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저 대선 주자 여론조사 보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경쟁을 하는 그런 미래에 향한 구도로서 내년 총선이 치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이렇게만 자리매김했었는데 그 프레임이 일단 바뀐 건 분명하고요.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저 보수 진영에서 확고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서 뭐 일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야 서로 비슷한 의석만 나오더라도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성공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확고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거니까 내년 총선의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당분간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만날 대면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2024년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올 한해 정말 빨리 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 보면 일정들이 한동훈 위원장도 대구 경북 지역 순회 일정, 이재명 대표도 부산 김해 혹은 양산 평성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다 대구 경북 PK 이런 것들도 뭔가 숨은 뜻이 있긴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신년이 들었으니까 각 시도당에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거든요. 예.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위해서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부산 김해 가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내년 어떤 총선에서 일단 여당 입장에서 보면 TK와 이쪽을 수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아마 가장 치열하게 아마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TK, PK 지역, 예. 바로 이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가 유치가 실패하면서 지역 민심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가서 민심을 어떤 자신 편으로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산하고 이제 김해 벨트,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라든지 있는 그 벨트를 강고하게 지키겠다. 그러면서 부산 지역의 어떤 중요 공약지로 아마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선거 내년 시작부터 양측의 어떤 공세와 어떤 이 방어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간다는 것은 지금 대구 경북의 물갈이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TK 물갈이론이 그렇죠. 있죠. 그와 겨냥해서 그쪽의 어떤 민심도 한번 살펴보는 뭐 그러한 상황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 신분인 현직 야당 대표 그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꽤 주목이 됐습니다. 두 여야의 수장 얘기, 예방 얘기, 만남 얘기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만났다면요. 2시간 전으로 시간 역순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